무작정 읽기 토마 피케티의 자본과 이데올로기 1부 2장 116페이지 시작하겠습니다. 소유 조직으로서의 기독교 교회. 삼원사회 내부의 소유에서 사제계급과 그들 조직의 점유율이라는 문제로 되돌아가 보자. 가용자료에서 보다시피 가톨릭 교회는 1780년대에 프랑스에서 토지 소유의 약 15%를 보유했다. 11조로 축제한 가치 추계를 합치면 교회 점유율이 약 25%였다고 간주할 수 있다. 여타 유럽 국가들에 관한 가용 추계들도 유사한 추이를 제시한다. 이와 같은 계량화를 짓누르는 불확실성은 물론 허다한데 우선은 소유권이라는 통념 자체가 삼원사회에서는 특수한 의미를 가졌기 때문이고 이 통념은 이 자리에서 고려하지 않은 재판권과 왕권이 포함되었다. 그 다음으로는 가용 자료의 한계로 인한 것이다. 예컨대 우리는 에스파냐의 경우 저 유명한 엔세나데 토지대장을 사용하는데 1750년과 1760년 사이에 작성된 이 토지대장은 교회가 당시 농지의 24%를 보유했음을 우리에게 알려준다. 또한 프랑스 교회 11조에 상당하는 에스파냐의 경우를 추가해야 할 테지만 이는 쉽지 않은 것이 에스파냐 왕실과 가톨릭 교회 사이의 관계는 레콩키스타 시대 8에서 15세기부터 있어온 다수의 양도 문제로 특징 지어지기 때문이다. 레콩키스타는 이베리아 반도를 정복했던 이슬람 세력을 축출하기 위해서 싸웠던 시기를 레콩키스타 시기라고 합니다. 지속적으로 재교섭이 이루어진 이 양도로 교회는 자신들 토지 소득의 일정 부분을 왕실에 이월했다. 이 양도들은 처음에는 718년부터 1492년까지의 국토 재정복을 위해 무슬림에 맞서 벌이는 성전용 자금 충당을 위한 필요에 의해 정당화되었다. 그 후의 양도들은 당대의 복잡하고 가변적인 양상에 따라 갱신되었다. 게다가 군주 권력과 교회 권력 사이의 이러한 협상은 삼원사회에서 소유 문제가 다양한 엘리트와 이들이 공동체의 전쟁 또는 종교로 공언하는 바의 정당성이란 중심 문제에서 시작되는 폭넓은 정치적 쟁점들과 어느 정도로 뗄 수 없게 연계되어 있는지를 보여준다. 삼원사회에서 이 소유계급들, 사제계급과 귀족계급들이 서로 정치적 입장에 따라서 또 그 시대적인 공헌도에 따라서 그들의 소유관계가 변화하기도 했다는 것을 말하지요. 농지 외의 여타 소유에 대해서는 역시 별로 알려진 바가 없다. 물론 농지는 18세기 프랑스, 에스파냐, 영국에서 전체 소유, 달리 말해 부채를 제외한 토지, 부동산, 직업, 금융, 관련 소유 전체의 총 매매 가격의 태반, 절반에서 3분의 2 사이를 나타냈다. 에스파냐와 영국에서는 전체 모든 소유의 절반 이상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렇다고 여타 재산을 특히 부동산, 창고와 공장, 금융자산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이러한 비토지 소유에서의 교회 점유율은 매우 알기 어려운 만큼 아주 다양한 상황들이 은폐될 수 있다. 예컨대 최근 작업들이 보여주었던 바 담보대출, 즉 토지재산이나 부동산을 담보로 잡고 대출해주는 신용에서의 에스파냐 교회 점유율은 17세기에 45%에서 18세기 중반에는 70%에 달할 정도로 엄청난 것이었다. 여러 자료를 합쳐보면 1750년 에스파냐에서 교회가 전체 소유의 거의 30%를 심지어 더 많이 보유했다고 간주할 수 있다. 이러한 불확실성이 어떤 것이든 여기서 내가 강조하고픈 본질적 논점은 유럽 삼원사회에서 교회가 소유의 대단히 많은 부분을 보유했고 전반적으로 대략 25에서 35%, 즉 4분의 1에서 3분의 1 사이였다는 것이다. 매우 상이한 맥락의 교회 조직에서도 이런 식의 추세가 재확인된다. 예컨대 에티오피아 교회는 1700년 무렵 에티오피아 토지의 약 30%를 보유했다. 에티오피아에서 이는 매우 높은 수준이었다. 모두 한 나라 안에서 소유해야 할 것의 4분의 1에서 3분의 1을 어느 한 조직이 보유하며 무엇보다 수많은 사제에게 급여를 주고 이런저런 주로 교육과 보건 분야에서 봉사와 활동을 벌임으로써
그 사회를 구조화하고 규제하기 위한 엄청난 재정적 인적 무게를 그 조직에 부여하니 말이다. 이것이 그 조직의 헤게모니적인 중요성을 부여하는 그런 무게는 아니다. 예컨대 소비에트 시기 공산주의 국가와는 반대다. 극단적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유용한 비교 지점이다. 우리가 보게 되겠지만 공산주의 국가는 소유해야 할 모든 것 중 거의 전부를 전형적으로 대략 70에서 90%를 보유하고 있었다. 기독교 교회는 다원적 정치 체계 내에서 중요한 행위자이지만 3기능 이데올로기에서 드러나다시피 헤게모니를 가진 행위자는 아니었다. 그럼에도 역시 이러한 무게는 교회를 기독교 왕국의 최우선 소유자로 만들었고 그 어떤 귀족 개인 소유자도 심지어 국왕도 교회만큼 재산을 보유하지 못했다. 종종 국가 자체보다 우선시되는 행위 능력을 교회에 부여했다. 교회는 그 자체로 하나의 유기체적인 집단이기 때문에 왕들과 귀족 개개인이 아무리 많은 소유를 했어도 교회가 소유한 것과 비교될 수는 없었다 하는 것이죠. 그만큼 교회는 압도적인 힘을 가지고 있었다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생각과 어림짐작한 규모를 고정시키기 위해 21세기 초에 비영리 기구들이 전체 소유에서 비할 바 없이 적은 부분을 보유한다는 점을 분명히 해두는 것이 유용할 수 있겠다. 프랑스에서는 1%, 일본에서는 3%, 미국에서는 약 6%다. 이들은 재단 부분이 특히 발달한 나라들임에도 그렇다. 더욱 분명히 해야 할 것은 공식 국민 계정에서 이끌어낸 이 통계들에는 비영리 기구들의 모든 것이, 다시 말해 모든 종파를 망라한 전체 종교 조직이 보유한 재산뿐만 아니라 대학, 박물관, 병원을 비롯한 여타 유형의 모든 부문에서 활동하는 비영리 구호단체를 포함하는 비영리적, 비종교적 재단과 기구 전부가 소유한 자산이 다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다. 또한 몇몇 재단의 경우 이런 상으로는 공익에 복무하지만 실제로는 하나의 개별 가문에 주로 복무한다는 것이 문제일 수 있다. 이 가문은 자기 재산의 일부를 다양한 이유로, 예컨대 세금이나 가족 관할의 불확실성과 연계된 이유로 재단에 넣어둔 것이고, 현대 국민 계정은 이를 어떻게 분류할지를 여전히 잘 모른다. 원칙상 가족 신탁 및 사적인 개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여타 재단들이 보유한 자산은 비영리 기구 부분이 아니라 세대 부분에 귀속되어야 하지만 이 작업은 전혀 자명하지 않고 앙시eng 예짐의 교회 소유가 우선 사제에게 요긴한 건지 아니면 신자단체에 요긴한 건지를 알아보는 게 간단치 않다는 점과 매 한 가지다. 국민계정, 그리고 특히 국민자본과 국민소득의 통계 시도는 특히 영국과 프랑스에서 17세기 말, 18세기 초 이래로 발전해 왔고 우리 시대의 논의에서도 상당한 역할을 하는데 이것들은 한 시대와 종종 수많은 한계가 있긴 하나 그 입안자들의 우선 사안들을 반영하는 사회적, 역사적 구조물들이다. 여하간 내가 여기서 강조하고픈 요지는 그토록 분분한 단위들을 다시 모아서 확보한 전체 보유를 보면 21세기 초의 비영리 기구들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라는 점이다. 소유 전체의 1%에서 6% 사이. 이는 역으로 앙시eng 예짐 유럽에서 소유 조직으로서 교회가 지닌 힘을 깨닫게 해준다. 20%에서 35% 사이. 이러한 추정치와 그 구축 맥락과 연결된 불확실성이 어떤 것이든 비교의 추이와 구도는 더할 나위 없이 명확하다. 더욱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연구할 여타 사회 범주 안에서 만날 소유 구조와는 근본적으로 상이한 이 특수한 소유 구조는 3기능 사회의 중심 특성 중 하나를 더 잘 이해하게 해준다. 이 사회들은 기능과 조직 면에서 형격히 구분되며 정당성을 갖춘 두 계급인 사제계급과 귀족계급이 각자 엄청난 비율의 자원과 재산을 대략 두 집단 각자가 소유의 4분의 1에서 3분의 1 사이를, 두 집단을 합쳐서 보자면 절반에서 3분의 2 사이를, 우리가 영국의 사례를 연구할 때 보겠지만 어떤 나라에서는 더 많이 관리하는 사회로, 이처럼 두 계급으로 하여금 자신들의 지배적인 사회 정치적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게 했다는 점이다. 모든 불평등주의 이데올로기가 그렇듯이 삼원 이데올로기는 정치 체제와 소유 체제에서 동시에 구현되며
특정한 인간적, 사회적, 물질적 현실에서 구체화되어 나타난다. 또한 주목할 수 있는 것은 소유 전체 중에서 앙시eng 예신기 교회가 보유한 약 30%가 2010년 말 중국의 국가, 실제로는 중국 공산당이 통치하는 국가적 구조가 보유한 국민 자본 부분에 상응한다는 점이다. 이들은 분명히 매우 다른 유형의 조직과 정당성을 가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1세기 초의 중국 공산당처럼 앙시eng 예신 교회는 사회를 발전시키고 틀을 짜는 야심찬 프로젝트로 특징 지어지는 조직이고, 이러한 프로젝트는 견고한 세습적 기반 위에서만 성공적으로 시행될 수 있다는 점은 다르지 않다. 교회가 엄청난 소유를 가진 조직이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교회가 그 사회 전체를 이론적으로 혹은 구조적으로 틀을 짜고 유지하게 만드는 역할을 감당했다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20페이지까지 읽었습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